안녕하세요, 곧동남 시돌입니다. 이번 영상은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고요.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3D 포켓 가공 기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2D 포켓 가공과 그 다음에 2D 최적 황삭, 3D 최적 황삭 기능을 배워봤는데요. 마찬가지로 황삭할 때 쓰는 기능인데요. 좀 다른 점은 포켓 가공이고 3D라는 게 앞에 붙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는 요런 3D 요 형상 가공할 때 단차적인 세밀한 부분을 표현해 주는 데는 확실히 최적 황삭보다는 포켓 가공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넓고 큰 모델링 형상 같은 경우에는 커터라는 공구를 활용해서 포켓 가공식으로 이제 가공을 많이 하는데요. 이것도 이전에 제가 영상을 다 다루긴 했지만 인터페이스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로 찍어야지 퓨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찍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모델링 샘플 예제 같은 경우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자료에 캠 공부 참고 데이터로 들어가시면요, 여기에서 모델링 강의에서 쓰는 최종 자료입니다. 여기 이렇게 써있죠. 여기에 첨부 파일 여시고요, 내 PC 저장을 이렇게 해주십니다. 해주시면 여기 저장이 되겠죠. 파일에서 오픈을 해서 이미 열었지만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. 여기 다운로드에 지금 보시면 연습용 모델링 있죠. 여시면 이렇게 이제 열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 화면이 뜨죠.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진행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디자인에서 매뉴팩처로 가고요. 그 다음에 셋업 잡으셔야겠죠. 셋업을 잡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항상 하듯이 추가요 없음에 그냥 상단의 센터를 잡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 하고요. 3D 포켓 가공 기능 같은 경우엔 상단에 3D 누르셔서 여기에서 포켓 제거를 하시면 3D 포켓 제거가 되는 겁니다. 여기에서 공구 설정을 해줘야 될 텐데요. 여기 셀렉트를 누르고요. 그 다음에 공구를 만들 텐데 일단은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이런 공구 프로세스가 있어요. 거기서 23번에 33파이 커터를 조건을 보기 위해서 들어갈게요. 일단 에디트 툴을 누르시면 여기 33파이가 나오고요. 그래서 커팅 데이터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여기 1800에 6000이고 그 다음에 램프 3000에 Z 이송 속도 3000인데 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45C 소재나 아니면은 11 열처리 전 소재일 때 충분히 가공이 가능한 소재고요. 공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13파이에 공구 반경이 6알짜리 공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실가공에서 제가 항상 애용하는 공구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조건도 되게 애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튼 이게 확인됐으니까 이 공구 셀렉트해서 그냥 이대로 쓰고요. 그 다음에 형상은 여기 이것도 제 강의를 계속 따라오셨다면 다 이해가 되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포켓 가공을 할 때는 이 외곽선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. 이 외곽선을 따라서 그냥 공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소재 윤곽만 딱 잡고요. 그 다음에 없음을 해도 잡히는데요. 일단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소재 윤곽에다가 없음으로 해서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잔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는 이유가 이전에 작업한 것을 인식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 잔삭 가공은 지금은 체크를 할 필요가 없죠. 최초의 황삭 기능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체크를 안 하는데 만약에 전번에 제가 최적 황삭 3D 기능을 강의를 할 때 전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요 영상에서 3D 포켓 가공으로 요 잔삭을 한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. 그 내용에서는 잔삭 가공 기능이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작업에서가 체크가 돼 있겠죠. 그 이전 작업에 있는 툴을 인식을 해서 거기서 작업하지 못한 부분을 깎아내는 기능이니까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높이 같은 경우에는 모델 바닥으로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Z값에 대한 가공 영역만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. 그 다음에 경로 같은 경우에 이 공차부터 먼저 주셔야 되는데요. 당연히 공차는 낮을수록 조금 더 정밀하고 좋겠지만 풀패스가 나는 속도가 이제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사실상 이 커터 작업은 황삭이기 때문에 가공열과 최소 0.3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이 진동이 있으니까요.
그래서 과절삭을 막기 위해서 0.3 이상 있다는 건 공차가 0.3보다 작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. 그래서 공차 0.1 두시고 가공 여유를 0.3 두시고 쓰시면 되고요.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동절단 피치예요. 요 수동절단 피치 같은 경우엔 뭐냐, 수동절단 피치는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황삭 저번에 이 2D 포켓 기능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, 여기 이런 소재가 있는데 이 공구가 지금 이 동그라미라고 가정을 할게요. 공구가 동그라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피치가 이렇게 가는데 이 원 중심에서 원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 지름일 거 아니에요. 이게 딱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여기를 한번 깎아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한번 깎아낼 때 요 거리가 최대 절삭 간격이에요. 33파인데 예를 들어서 33을 하면 코너 R이 있죠. 이게 6R짜리니까.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요렇게 6R짜리 산이 요렇게 이제 살아남겠죠. 여기 이 부분이 요 부분이요. 요 부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커습이 살아남기 때문에 요 커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공구의 60%인 공구 곱하기 0.6 요런 식으로 줍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면 그냥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최대 절삭 간격에서 저는 60% 정도, 포켓 가공은 60% 정도 주고요.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황삭 절삭 간격 요게 좀 중요해요. 이게 그 스텝 다운이라고 해서 높이가 이렇게 있는 그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요런 삼각형 형상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공구라고 치면 여기 한번 깎고, 이게 한 번에 커터면 한 번에 못 깎거든요. 그래서 상단부터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데 여기서 한번 내려갈 때 얼마나 내려갈 거냐, 요 양을 주는 거예요. 요 양이 1mm가 아니라 33파의 커터는 고이성 커터를 제가 쓰기 때문에 0.7에 XY 피치 이 최대 절삭 간격을 많이 주고요. 황삭 절삭 간격 Z 피치는 0.7 정도 줍니다. 다른 거는 이제 크게 건들 게 없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경로 단순화가 어떻게 보면 황삭에서는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이 공차 0.1에 여기 이제 0.01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은 어느 정도 R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가공이 되긴 하는데요. 이 기능이 예전에서 이제 개선됐을진 모르겠는데 복잡한 형상을 할 때 이 경로 단순화를 체크를 하면 가끔 툴이 튀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잘 안 썼는데 최근에 사용할 땐 그런 게 좀 줄어들어서 일단은 툴이 튀는 것만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이 안 되면은 요거는 체크를 해서 쓰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혹시 좀 불안하시다면 요 경로 단순화는 일단은 꺼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성은 있는데, 저도 이 기능을 썼을 때 툴패스가 잠깐 100번 정도 이 툴 제네레이티드를 하면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튀기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 점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할 것 같다, 나는 그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 기능은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. 이게 3D에서만 그렇습니다. 2D에서는 안 그래요. 2D 기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3D 모델링 형상 기능에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좀 꼭 확인을 해주세요. 그래서 일단은 요거 키고 프로세스를 낼 거고요.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쓰고, 문제가 되면 요 지우는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나머지는 다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. 이전에 2D 포켓이나 최적 황삭 요걸 보시면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안 하고 링크로 넘어가고요. 링크도 사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링크만 따로 달아둔 게 있죠. 그래서 설명을 안 할 텐데 포켓 황삭 기준으로 요 나선형이 굉장히 툴이 최적화식으로 나질 않아요. 포켓 가공에서 가장 최적화적인 진입 방법이 외부 재고로 돌진을 하시면 만약에 내부에서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 요 수평 진입 뽑기를 기준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램프 경로 간 진입 방법은 외부 재고 돌진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이 33파이 커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툴패스가 아주 깔끔하게 나고요. 제네레이트드가 끝나는 동안 한 번 더 얘를 복사를 해서 포켓의 다른 가공 방식을 하겠습니다. 이 선택을 하고 키보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. 한 번 더 선택을 하고 키보드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요. 아까 형상에서 소재 윤곽 말고 그 선택 위치를 눌러서
요 외곽 전체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줬을 때, 지금 여기 하단을 찍었습니다. 잡아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.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겠습니다. 비교를 하면 요 외곽을 잡았을 때 바로 툴이 나죠.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외곽 부분으로만 돌기 때문에 훨씬 더 툴이 최적화식으로 깨끗하게 나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, 웬만하면 선택 위치에서 이 외곽을 잡아줘라, 소재의 외곽을 잡아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툴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요것도 이제 툴이 나긴 하는데,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냐면은 소재 윤곽을 따라서 한 번씩 갔다가 상단으로 떴다가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요. 툴패스가 나면은 볼 수 있지만 지금 아직 안 났잖아요. 얘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고, 요거는 툴패스가 나는 대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. 상단 거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클릭하시고요. 모델은 숨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항상 충돌 중지, 3D 모델링 그 가공을 할 때는 항상 충돌 중지는 켜주시고요. 공구 경로는 좀 보면 오히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체크 해제하시고, 여기 재생, 시뮬레이션 재생 눌러주시고 속도를 좀 올려봅시다.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가공되냐면,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고요. 아까 최대 절삭 간격이랑 그 다음에 그 Z 피치를 넣은 만큼 0.7만큼 깎으면서 이렇게 내려가죠. 이런 식으로 깎으면서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깎는데,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툴이 튀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구간이 이쪽이 그런가 라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, 그래서 모델을 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모델을 키셨을 때 이 모델이 겉으로 보인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,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건 없는 거죠. 잘 보시면 이게 겉으로 보인다는 건 그냥 여기서 닫기를 한번 누르던가 아니면 스톡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, 스톡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까 그 초록색으로 다 덮였었는데,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초록색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. 이 스톡이라는 게 아직 살이 남아있는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다 초록색으로 덮여 있고 모델이 안 보이잖아요. 만약에 이제 모델이 보이면 요 상단처럼 이렇게 겹쳐지거든요, 제대로. 근데 지금 이제 살이 다 남아있다는 뜻이긴 해요.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약간 요런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해요. 그래서 요게 지금은 상관은 없지만 가끔 심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, 저는 경로 단순화를 꼭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체크를 해주거든요. 근데 이 경로 단순화가 또 좋은 점이 있어요. 조금 더 여기 갖다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툴패스 1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매끄럽게 해주기 때문에, 커터가 좀 돌 때, 황삭이 돌 때 팁이 좀 덜 깨져나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체크를 해주고 있지만, 아까처럼 그렇게 살짝살짝 툴이 좀 튕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제가 이제 모델링 가공 많이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요 경로 단순화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에 포켓, 아까 바운더리를 소재 윤곽으로 잡았죠. 가공 경계를. 그 다음에 없음 누르고,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식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포켓으로 안 도니까 훨씬 더 잔툴이 많이 생기고 의미 없는 툴들이죠. 그 다음에 가공 툴링 시간도 오래 걸리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 위치에서 외곽 잡는 걸 포켓에선 추천을 드리고요. 요것도 근데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사용해야 될 때는 제가 나중에 그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외곽을 잡으니까 좀 어떤가요?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뮬레이션으로 요 외곽을 잡으니까 요 부분이 매끄럽게 돌아갔죠, 황삭이. 뭐 요런 이 모델링의 요 그 결방향대로 또 외곽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이런 게 있고요.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요 재생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끝부분이 살짝 튀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요거를 지금 보시면 공차만 줄이고요. 경로 단순화를 없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에 대한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. 대신에 요런 아래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기 때문에 그 경로 단순화를 주면은 여기서 가끔 이제 튀기는 경우가 있거든요, 요런 게. 그럴 때 좀 더 매끄럽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주는 역할은 있긴 해요.
그래서 이 기능이 뭐 좋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모델링에서만큼은 조금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.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? 아까랑은 다르죠. 아까는 뭐 이렇게 층이 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이 매끄럽게 나오죠.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삭 가면은 좀 더 고위험이 돼요. 아까 이런 부분이 제거가 됐죠.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 포인트가 없어진 거예요. 경로 단순화를 안 쓰니까.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. 잘 생각을 하시고 뭐가 더 나은지를 파악하세요.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요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이 경로 단순화를 안 쓰는 게 맞겠죠. 실제 이 면은 안 건드리는 요 기본적인 여기 돌아갈 때 여기에서 아래 이 점선이 좀 더 매끄럽게 나와요. 단순하게 깎아내리는 거니까. 그래서 이게 완전히 쓸모없는 기능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능도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, 이번 강의에서. 어떻게 보면은 퓨전 360에 보완할 점이기도 하겠죠.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하시고 3D 포켓 가공을 사용하셔야 문제없는 3D 모델링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리해드렸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